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 특검팀에다가 어떤 제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실 용이 있으세요? 이것은 이제 사법, 행정하고 사법하고 분리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게이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보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 사법기관에다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정확한 게 뭐가 있어야지 제가 할 텐데 그것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절차상으로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행정을 집행하면서 우리 포천시가 행정에 대한 부분, 행정이라는 건 사실 절차가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무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게이트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게이트에 대한 내용은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굳이 다시 이야기를 안 드려도 언론에 나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못 보셨나요? 그거는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행정적인 상황을 알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해서 뭐 행정 발표법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맡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 예감과 직감으로는 분명히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경찰청 보청으로부터 3일간 조서를 받았고 또 서울경찰청, 검찰청에서도 조서를 받았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갖고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소강 상태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엔 GS그룹에서 K미르재단에 건네준 42억과 연관이 있고 그 42억 중에는 GSENR에서 2억 3천만 원을 또 그룹에다 냈고 그 낸 부분들이 K미르재단에 건너갔다. 또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도 STX의 에너지 총괄 회장, 중공업 회장을 하던 8대 산자부 장관 이희범 장관이 인허가를 받았고 그 인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GS그룹의 고문으로 갔고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가 있다. 라는 부분만 검토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 게이트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 아니면 포천시에서 지금껏 행정을 이렇게 원칙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포천시가 행정을 모두 무시하고 또 시민의 어떤 그런 공정성을 무시하고 단지 MOU 맺은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까지도 기재해가면서 이렇게 MOU를 맺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사업은 분명히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치 못한 행정이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님께서 본인이 한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과거에 어떤 의심 나는 부분에 있어서 밝혀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용이 있으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현재 뭐 특별검사 임명돼서 현재 이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라면은 밝혀지겠죠. 밝혀지고 이 검찰에서도 여기 뭐 머리 좋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제보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겁니다. 사실은 사법기관에서는 물론 인지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보를 하지 않고 어떤 게이트와 연관된 건에 있어서는 특히나 제보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밝혀지기가 어려운 상황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졌던 내용들이 시민이 또는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면 위로 올라온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천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보를 하고 밝혀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노출이 됐다면요 제보를 안 해도 다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도로 수면 위에 노출이 됐다면은 수사기관에 다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정보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걸 저들이 그렇게 제보를 안 하더라도 이게 하면 다 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관련자들이 제보를 안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해요. 왜? 특히나 지금 한 40% 진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할 판인데 제보를 안 한다라고 하면 묻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속속들이 다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다는 거죠. 정보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포천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이 무시돼서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여자들 처벌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네, 노출이 된다면은 이게 우리 직원이나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 시나 이런 시민들한테 불려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혹시나 하는 기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역시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보를 하고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하겠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가세는 개편이고 손을 안으로 묻는다고 같은 편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도 지금까지 싸운 친구인데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거는 우리가 보고 이제 고발을 해도 사법기관에 제보를 주고 고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채널에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주자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예정된 정보